혹시 무심코 친구의 소식을 듣거나 누군가의 자랑을 들었을 때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여태 뭘 하며 살았나? 왜 나는 저 사람만큼 가지지 못했나? 분명 1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내 하루가 남의 소식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는 왜 나이 들어서도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비교를 멈추고 진짜 내 삶의 품위를 찾을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 속에 던져졌습니다. 형제자매와 비교당하고, 옆집 아이와 비교당하고, 학교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당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달리게 만드는 채찍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그 비교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쟁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비교는 더 이상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비교가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끝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10층까지 올라가도 세상에는 반드시 20층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20층에 올라가면 거기엔 또 30층에 사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필연적으로 패배감을 줍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스스로 시작해놓고 매일 밤 패배감에 젖어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내 삶에 가혹한 일은 없습니다. 비교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타인의 삶은 편집된 영화와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잘 나가는 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겪는 남모를 고통이나 잠 못 드는 밤이나 가족 간의 불화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봅니다. 지저분한 빨래더미, 배우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 남에게 말 못할 초라함까지 나는 나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편집된 화려함과 나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불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부러워 보이는 그 사람도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는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가진 평범한 평온을 간절히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행복을 단정짓습니다. 돈이 많으니 행복하겠지. 자식들이 잘 됐으니 행복하겠지. 건강해 보이니 걱정이 없겠지.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복의 총량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지켜야 할 불안이 크고,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의 충격이 큽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으면 자유롭고, 낮은 곳에 있으면 떨어질 걱정이 없어 평안합니다. 삶은 공평해서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건 그 사람이 치른 대가는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얻은 결과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가져와야 한다면, 그 사람이 겪은 아픔과 고독까지 다 가져와야 한다면 아마 선뜻 바꾸겠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몫을 살고 있고 그는 그의 몫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비교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마음의 도구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시제의 변화입니다. 비교는 항상 시선을 옆으로 향하게 합니다. 내 옆의 친구와 내 옆의 동료와 내 옆의 이웃. 하지만 시선을 옆이 아니라 뒤로 돌려보세요.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때보다 마음이 조금 더 넓어졌다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때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때보다 나를 덜 미워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위대한 성취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꾸는 순간 열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보다 잘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나만의 계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벚꽃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국화는 해바라기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절이 오면 피고 자신의 계절이 가면 집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일찍 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핀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도 자연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초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만 중년이 되어 시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초년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노년에 그윽한 향기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의 계절이 지금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이미 아름답게 지나갔거나 지금 조용히 무르익고 있는 중입니다. 남의 시계와 내 시계를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즐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감사의 재발견입니다. 비교는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젊음이 없고, 하지만 감사는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친구가 큰 집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에 배가 아프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청소하기 편한 내 집이 있어 다행이다. 누군가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소식에 부러운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내 집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어 다행이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의 방패입니다. 없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는 대신 있는 것을 보며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다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가는 대학과 남들이 가는 직장, 또는 남들이 사는 평수의 집, 그 기준을 맞추느라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사는 것보다 나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취향, 내 식성, 내 하루의 루틴, 그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무늬를 만듭니다.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삶이 됩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보다 자신의 낡은 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품이 있어 보입니다. 화려한 곳에 사는 사람보다 작은 방이라도 자신만의 향기로 채운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것이 삶의 품격입니다. 품격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족에서 옵니다.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비교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남을 쳐다보느라 목이 아픈 대신 내 발밑에 핀 꽃을 보며 미소 짓는 하루를 보내세요. 당신의 삶은 누군가와 비교하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라는 책은 단 한 권뿐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남의 책과 비교하며 지우개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만의 문장으로 남은 페이지를 아름답게 채워가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의 삶을 훔쳐보느라 내 삶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나는 나의 속도로 오늘도 잘 걸어왔다. 이 믿음이 당신을 비교 지옥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인생적 미소는 남의 속도가 아닌 당신의 속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